비행기,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 동사. 우리한테서 메스꺼움을 느끼게끔 유발하고 심지어 어지러움 또는 두통을 경험하게끔 하기도 한대. 지금 병렬구조는 영어죠? To feel, to experience. 자, 멀미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러한 증상이 집단적으로 언급되는데 이것도 언급하다지. 이걸 집단적으로 멀미라고 하는 것을 퉁친다 이거야. 메스꺼움, 어지러움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멀미 이렇게 퉁쳐서 이 멀미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 영향을 준다고 우리 모두에게. 이해되죠? 우리 모두에게. 자, 비록 논란이 있어. 여기서 논란이라는 뜻이잖아요. 논란, 논이라고도 하잖아. 논란. 다시 하자. 이렇게. 자, 그럼 해석하면 이것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꽤 명확하다. 이것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명확하다. 여기서 어떻게 발생한다는 말은 발생하는 원인은 명확하다는 뜻이야. 다시 이것이 유발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알고 있다. 그치? 논란은 된다니까 100%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on의 뜻은 해석 어떻게 하냐면 on이 뭐뭐에 관해 이렇게 해석을 해요. on이 뭐뭐 위에 이런 뜻도 있어요. 뭐뭐에 관해 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전치사 on. 자, 실제로 다양한 정보를 받는 것 한 개의 부분 이상의 균형 감각 기관에 이게 균형 감각이지? 균형 감각 시스템. 그리고 균형 감각 시스템의 세 가지 이렇게 그리고 문장 구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 다음에 make V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상황 수업에서 이거 동명사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실은. 자, 균형 감각의 하나 이상으로부터 정보를 다양한 정보를 받아 다른 정보를 받아 눈에서 주는 정보, 귀에서 주는 정보, 감각 신경에서 주는 정보가 다 달라. 이 다른 정보를 받으면 우리를 아프게 만든다고. 봐봐, 해석할 수 있겠지? 진짜네. 근데 아프니까 안 지킬게. 말이 힘들어 보이니까. 할 수 있겠니? 네. 이렇게 이해되지? 여기 receiving이 무슨 동사? 동명사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아, 아, 음.
문장의 주어가 패신저스, 다음에 동사가 센스, 느끼다, 지각하다 이런 뜻이야. 그럼 해석이 자동차의 뒷좌석에 앉아있는 승객들. 근데 앞 창문의 뷰가 부분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로. 그치? 다시. 앞 창문의 뷰, 시야가 부분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에서 뒷좌석에 앉아있는 승객은 지각하게 된다. 앞쪽을 향해서 움직임을 지각한다. 자동차에 그들의 귀와 또 다른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눈으로는 지금 시야가 막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감각은 앞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지. 맞지? 자, 그러므로 뇌는 확실하지 않게 된다. 몸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느끼면서 다양한 정보에 의해서 그것이 받고 있는. 자, 이러한 잘못 이끌어진 의사소통, 대화, 오해가 되는 대화 상황, 의사관계가, 의사소통이 전달이 감각 시스템과 뇌 사이에 유발한다. 멀미를. 이제 무슨 내용이에요? 멀미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라고? 감각 시스템과 뇌 사이의 의사소통의 오류 때문에. 그치? 감각 시스템과 뇌 사이의 오류, 의사소통 오류 때문에 발생한다. 많이 이거라고 해. 이글 주제가 이거다. 다음에 시험대 나올 수 있는 거. 시험대 나올 수 있는 것은 우선은 이게 what 있죠? what? 이건 어법으로 출제해요. 어법으로 앞에 선행사가 없고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이건 what은 어법으로 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게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debate가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s가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s가 없다. 복수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진짜 수일치 주의하는 말. 자,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여기 receiving이 주어고 뒤에 동사가 make잖아요. s가 붙어 있죠. 이것도 수일치 주의하라고. 다음에 얘도 똑같아.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것도 어법 출제할 수 있는데 with 있죠? 실은 이 구문은 with 명사 분사 이 구문이에요. with 명사 분사 이 구문이야. with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with 있죠? 다음에 요것이 명사, 그리고 여기 있는 거 blocked가 과거 분사라고 실은. 그래서 어법으로는 blocked를 출제하는 거예요. 한국말 해석은 with 분사 구문은 뭐뭐 한 채로 이런 뜻이지. 한 채로
다음에 여기 패신저스 붙어있죠. 그 센스가 동사란 말이거든. S 있으면 틀리게 됩니다. 이거는 어법으로 출제하기 상당히 좋은 질문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자 다음에 여기 보면 컴퓨스트 이것도 어법으로 출제하기 매우 좋아요. 이거 뇌가 의미상의 주어거든요. 뇌의 입장에서는 혼란을 받는 거니까 ED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PP입니다. 이거 PP야. 동사 아니고 컴퓨스트 PP다. 뇌가 혼란을 받는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스커뮤니케이션 이것이 이제 빈칸으로 내면 참 좋겠죠. 의사소통 오류라고 해석하는 거죠. 오류. 자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 시험 우리 교재 문제에 있는 것을 보더라도 여기 메이크의 미수 동그라미 쳐져 있죠? 미주가 있죠? 어법 문제였는데 어법 문제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 메이크에 s가 붙어 있다 이 말 한 거예요. 실제 문제도 여기는 블락트 pp야 with 분사 부분이라고요. 다음 또 하나가 여기 confus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지금 문맥상 더 brain 요거란 말이야. 뇌는 혼란을 받는 거니까 여기 있는 걸 ed로 고쳐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되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에 여기 this가 가리키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 있단 말이야. 그 여기는 it이 가리키는 건 뭐냐 이렇게 각각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논란. 그럼 this가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멀미겠지. 맞죠? this가 의미하는 것은 모션 시크니스일 것이다. 이거는 멀미를 가리킨다. 다음 두 번째 B번의 그것이 받고 있는 다양한 정보가 혼란스러움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시 의미하는 것은 뇌, 브레인을 가리킬 것이다. 까지 이해하면 교재에 있는 것도 설명을 했어. 안 물어보더라고. 밑에 미니 문제 있잖아요. 이거 밑에 이거 미니 문제 이런 거 안 내더라고. 안 낼 거라고 약간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 내시더라고. 자 넘어가자. 이번 문제. 오늘은 최소 8번 유닛 그 챕터 10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좋죠? 네. 진도도 빨리 나가고 있어. 보자. 자, 또 읽어보자. 요약. 이 글은 e스포츠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글이다. 밑줄 쳐봅시다. e스포츠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글이다. e스포츠 가장 유명한 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잖아요. 너 알고 있니? 너 해? 보기는 해? 안 봐요? 뭔지는 알고? 넌 알고 있니, 아가? 매형이랑 가까운데. 매형이랑 둘이 1대1 하는 거야? 너 할 줄 아는 거야? 그래도 뭔가 어떤 건 하는 건지 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요. 그 스타크래프트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온 거예요. 고2 때 나왔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아니지 30년 가까이 됐거든요. 자, e스포츠 역사적 기원에 대한 겁니다. 오늘날 e스포츠는 유명인과 대형 브랜드가 후원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고 관객 수도 전통 스포츠에 필적할 정도이다. 되지? 자, 하지만 시작은 훨씬 더 소박했대. 처음이니까 이제 아마추어끼리 이제 막 하고 했겠죠. 그래서 컴퓨터용으로 처음 만들어진 게임인 스페이스 1은 원래 상업용이 아니었대. 처음에는 소수 프로그래머만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 프로그래머들이 새 버전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퍼져나갔다. 그리고 1972년이 되자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알게 되었고 유명 대중문화 잡지가 주목하여 사실상 최초 e스포츠 대회는
그건 인터갤럭틱 스페이스 올림픽스를 후원했다. 대중문화 잡지가 후원했대요. 그치? 자, 참가자는 약 24명이었고 1등상은 그 잡지의 1년 구독권이었다. 결국 이 글은 스포츠가 소박한 시작에서 시작해서 이 스포츠가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글이다. 여기 밑줄 쳐야겠지? 그치? 이 스포츠의 역사적 기원이다. 처음에는 작았다. 자, 이 스포츠의 인기, 비디오 게임 경기, 오른측 이런 뜻이겠죠? 라이즈니까는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성장 중이다. 오늘날 이 스포츠는 멀티빌리언 달러 인더스트리이다. 수백만 달러 산업이다. 유명인 또는 탑 브랜드, 유명 브랜드에 의해서 유명 브랜드에 의해서 지지하다. 지지되는 PP예요. 백이 동사로 쓰면 지지하다라는 뜻이야. 관중들은 라이벌은 이제 명사로 쓰면 라이벌인데 뜻도 한번 써보자. 필적하다. 청중들이 필적하고 있다. 전통적인 스포츠의 뎃과 필적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의미는 이 관객은 이 스포츠 관객이 필적하고 있다. 전통적인 스포츠의 관중과 이렇게 해야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 대시 의미하는 것은 관중이에요. 야구 관중, 축구 관중 같은 거. 그렇지? 자, 하지만 그것의 시작은 훨씬 더 험블러, 보잘것없는, 그렇지? 뜻이 보잘것없는. 시작은 초라했다. 이런 의역이죠. 자, 첫 번째 게임이 특히나 그 컴퓨터인 스페이스 워를 위해서 컴퓨터 게임인 스페이스 워를 위해서 디자인된 이 첫 번째 게임은 상업용 사용이 아니었다. 이게 상업용이라는 뜻이죠. 근데 상업용이란 말의 의미는 이런 거야. 돈을 벌기 위한 이란 뜻인 거야. 상업용이란 말의 의미는 돈을 벌기 위한 용도는 아니었다. 게임이. 처음에 접근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뜻은 불구하고죠. 접속사, 전치사야. 접속사 아니고요. 오직 소수의 프로게이머에게만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퍼졌다. 게임은 퍼졌다. 이 프로그래머들이 새로운 버전을 만들자마자 확산되었다. 그치? 이렇게. 그래서 once의 뜻은 하자마자. 그래서 업그레이드 했다는 뜻이에요. 게임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제 퍼지게 되었다. 1972년까지 충분한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했다. 선도하는 대중문화 잡지가 주목할 만큼 인식했다. 그래서 take notice는 주목하다.
스폰서는 후원하다. 후원하다. first ever 사상 최초. 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제 해석 다시. 1972년에 충분한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 그것이란 것은 게임 말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 선도하는 대중문화 잡지가 주목을 했고 그리고 후원을 했으니까 뭐를? 기술적으로 사상 최초의 e스포츠 경기를 후원했기 때문에. 됐지? 다시. 그럼 여기 있는 거 호가 뜻이 뭐라는 게요? 뭐뭐하기 때문에. 때문에. 그리고 노티스 주목하다, 테이크 노티스, 다음에 스폰서 후원하다. 이렇게 두 개가 병행 구조입니다. 자, 제 이름이 뭐냐면 그 게임 그 경기 이름이 큰 대회 이름이 인터갤럭틱 스페이스 워 올림픽 이거다. 그래서 도우즌의 뜻이 12이란 뜻이잖아. 그러면 투 도우즌이면 몇 명인 거야? 2를 곱하는 거지. 그래서 총 24명이에요. 도우즌의 뜻이 1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24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1등은 1년짜리 구독권이었다. 이렇게. 그치? 네. 처음은 초라했으나 처음 어떻게 이 스포츠가 발전했는지를 소개하는 글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닥 어려운 거 아니야. 자, 몇 번 같아? 이해가지? 네, 오리진이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제도 금방 이야기했고요. 다음에 시험에 나올 것도 잠깐 봅시다. 이것도 그냥 내용적으로 이제 어려운 건 그닥이 없단 말이야. 근데 어법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선 어법으로 이거 백 출제할 수 있고요. PP 지지하다 이런 뜻이라고 또 이야기했어요. 다음에 여기 라이벌링 이것도 어법으로 출제할 수 있어요. 다음에 3번 문장 있죠. 하지만 처음은 약간 좀 허름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첫 번째 게임은 특히나 상업용 용도도 아니었다. 다음 내용은 약간 처음에 약간 초라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3번 문장은 삽입으로 출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에 despite 어법으로 가능하고요. despite 전치사. 그래서 뒤에 동명사가 와 있죠. 동명사. 자, 다음에 또 낼 수 있는 그 스폰서 뒤에 요것도 어법으로. 이거는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야. 자, 그럼 다시 봐보세요. 여기 스폰서가 지금 제가 동사로 쓰인 거라고 이야기했죠? 후원하다. 고로 이거 앞에 명사가 없는 거라고. 그리고 뒤에 주어가 없어요. 선행사가 없고 뒤가 불완전하니까
that을 what으로 고치는 거야. 문제 의도는. 알지? 스폰서는 동사로 쓰인 거라는 거. 앞에 있는 take notice랑 병렬 구조예요. 그지?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범아 이거 무슨 내용이라고? 주 상업에 초기는 초반에 얘는 초반에. 그래. 초반이다. 다음에 현아 이것 뜻이 뭐야? on the rise. 향상하다. 향상하다. 어디 또 하나? 또 물어볼까? 라이벌. 범아 이거 라이벌은 뜻이 뭐라고 했지? 필적. 그렇지. 필적하다. 현아 커머셜은 뜻이 뭐야? 상. 그렇지. 상업적. 그 말이 의미가 뭐라고 그랬지? 상업이. 돈을 벌기 위함이라는 뜻이라고. 다음에 다른 것은 이제 어려우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7번 봅시다. 7번. 내용도 안 어려워. 지금 25분이네. 오늘 좀 많이 하실게요. 시험 준비를 할 때 교과서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능동적 읽기 방법을 권장하는 글이다. 이렇게 써봅시다. 이 글의 주제예요, 이게. 핵심은 이거겠지? 능동적 읽기. 액티브 리딩. 자, 단순히 내용을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내용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래.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들으면서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노트 필기를 하거나 중요한 용어와 개념의 밑줄을 그어 의미 있는 정보에 집중할 수가 있다. 또 다른 능동적 읽기 전략으로 중요한 세부 사항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순서도 그래프, 도표에서 데이터를 더 잘 기억한다. 그림 같은 걸로. 사실과 수치가 이런 형식으로 제시되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데.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내용을 요약한다. 노트 필기. 두 번째, 중요한 용어랑 개념에 밑줄 친다. 다음에 중요한 세부 사항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맞죠? 자, 결론적으로 어떤 구체적 기법을 쓰든 간에 읽는 내용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학생이 그것을 더 잘 기억한다. 참여도. 가장 중요한 게 참여도예요. 참여도. 여기서 참여도가 용어로 뭐냐? 참여도. 다시 말하면 밑에다가 써보세요. 몰두. 몰두. 영어로 인게이지먼트야. 몰두이. 몰두다. 하나 들었니? 뭐가 중요하다? 몰두하는 거. 이게 한국말로 좀 더 의역하면 집중하는 말. 자, 능동적 읽기 그리고 읽는 것에 몰두하는 것. 이게 장기 기억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야. 자, 다시 정리하면 시험을 준비할 때 많은 학생들이 스트러글, 노력한다 또는 힘들어하다. 스트러글이 투쟁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뜻이 다양하게 있지. 정보를 기억하려고 힘들어한다 또는 노력하다. 노력하다가 좀 더 맞아 보이네.
쉬운 방법, 너의 장기 기억을 가장 쉬운 방법은 employ, 이용하다. 바로 active reading을 이용하는 거다. active reading. 다음에 rather than, 대신에라고 했지? 대신에 컨텐트, 내용. 내용을 훑어보는 것 대신에, 스캐닝이니까 훑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훑어보는 것 대신에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상호작용. 이은 내용. 교재 내용.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은 필기하다.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서 필기를 할 수 있다. 수업을 듣는 동안. 하이라이트, 강조하다. 용어. 컨셉, 개념. 뭐 한잔 줄까? 아까? 그래? 마시고 올래? 머리는 괜찮냐? 두통약 먹어서? 태연아, 너는 그 수련회 가서 안 아프니? 근육통 왔어요. 아, 그래? 그 온몸이 아파 지금? 팔만 아파요. 너는 뭐 했니? 저요. 음, 다 했어요. 모든 걸 다 했어? 네. 싸우는 것도? 네. 운동하는 것도? 너 싸웠어? 싸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온몸이 아파? 그래. 애들이 공부하느라고 놀지를 못하니까 수련회 가서 아주 온몸을 불살라나 봐. 너 오늘 소원 갔니? 아저 2주마다 2주마다야? 오늘이 아니야? 다음 주야? 아마 못 가지 않았을까? 그래도 맞지 않니? 자, 다시 해보자. 여기는 테이크 노트가 필기하다라고 그랬죠? 여기 all 있죠? 병렬 구조야. 여기는 하이라이트와 여기 테이크 노트가 두 개가 병렬 구조예요. 병렬이. 자, 그 다시 정리하면, 자, 그들은 필기한다, 요약하려고 필기하고요. 그리고 주요한 용어와 개념을 강조할 수도 있다. 집중하면서, 의미 있는 정보에 집중하면서. 됐지? 이렇게. 자, 또 다른 활동적인 리딩 전략은 효과적인 것으로서 증명된, 이렇게. 또 다른 방법, 시각화된 표현을 만드는 것이다. 중요한 데이터에 한마디로 도표 만드는 거. 이것이 표현이지. 표시, 시각 표시를 만든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 학생들은요 더 기억할 것 같다. 데이터를 플로우 차트라든지
그래프라든지 다이어그램, 도표, 도표 이것들로 그림이니까 사실과 비결, 수치. 프레젠트가 제시하다. 포맷은 형태지. 사실과 수치가 이러한 형태에서 제시가 됐을 때, 그럼 이러한 형태가 의미하는 건 현아 뭘 말하는 거겠어요? 네? 그렇지, 도표 같은 거. 플로우 차트, 그래프, 다음에 다이어그램 이런 거 그래. 제시됐을 때 그들은 retain, 보유하다. 오랫동안 보유를 하게 되고 regardless of 뭐뭐과 상관없이 뭐뭐과 상관없이 구체적인 기술과 상관없이 specific 이것 뜻은 구체적인이지. 자, 사용된 구체적인 기술과 상관없이 학생들 그들이 읽은 것에 몰두를 증가시킨 학생들이 더 잘 그것을 기억하더라. 그지? 이렇게 몰두가 중요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암기 향상시키는 방법은 능동적으로 그리기 방법이 있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두 가지가 언급됐었죠. 첫 번째가 뭐였었지? 위에 거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라고 했죠? 네,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라. 두 번째가 또 다른 것이 시각화하는 거. 그치?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직접적 상호작용, 직접적 상호작용하라. 내용과 이 상호작용한단 말의 의미가 막 필기도 하면서 그림 하는 거. 이게 구체적인 거고. 두 번째가 시각화. 시각화하는 거. 이게 기억력을 높이게 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거 다 해봤자 이거 없으면 소용없다. 이게 바로 몰두. 이렇게. 머릿속 정리가 되죠? 너도 몰두하잖아.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 세 가지 것을 염두에 두면 이 글은 내용은 설명을 다 마무리한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약간 좀 지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지문 몇 개 읽었냐면 하나, 둘, 셋 지문 3개 읽었거든요. 3개. 자 우리 잠깐 1분 동안 아니 2분 정도? 2분 동안 금방 우리 읽었던 5번부터 7번까지 한번 네가 다시 한번 읽어보자. 지금까지 한 건 내가 한 거니까 너가 해. 이거 나중에 이거 책에다가 여기만 잘라가지고 붙이자. 네. 풀러.
15분 남았으니까 하고 가자. 수학학원 갔니 너? 저수 내일 아침에 가요. 오늘 안 가고? 8시야? 9시. 이 글은 필자가 자신의 할아버지 서로 라자루스라고 하는 애칭으로는 포포라고 하는 애칭의 할아버지야. 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는 글이다. 위주 쳐보자. 책상 앞에서 전화하거나 안락의자에서 TV를 보던가 때로는 뒷마당 정원을 가꾸고 손으로 실용적인 일을 하기도 했다. 할아버지 이야기야. 하지만 필자가 가장 기억하는 것은 이 할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놀며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고 아이를 이야기도 들어주고 만화도 읽어주고 안돼 호세야 너 키딩 장난하냐? 같은 재미있는 표현도 써서 웃게 만들었다. 이상하게도 포포가 사랑한다거나 자랑스럽단 말을 한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밑줄 적으래요. 지문에 실제로 있는 말인데 이거 일치음제로 내지 않나 싶어서 그냥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실제로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본 적은 없다는 거. 그렇지? 내용적으로 좀 기억해 놓으세요. 자, 하지만 아이들은 포포가 정확하게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자, 포포가 돌아가신 후 모두 극도로 슬펐지만 필자는 주옥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마무리한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해진 사랑에 대한 회고이다가 이 글의 내용이에요. 써봅시다. 자, 이제 넘어가도 되죠? 자, 봅시다. 내용 쉬워요. 내용 쉬운데 고난도라고 되어 있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부 사람들이 스탠드 아웃의 뜻은 원래가 뜻이 뚜렷이 표현하다 이런 뜻입니다. 뚜렷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너의 기억에서 뚜렷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너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이 말 한 거야. 매우 기억에 남는 사람이겠지. 나한테 있어서 그 사람은 바로 나의 할아버지. 자, 그의 책상에서 전화상으로 그의 할아버지 책상에 앉아서 전화하던가 또는 라운지의 체어에서 TV 보던가 그때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주변에 계셨다. 항상 계셨다. 주변. 때때로 그는 그 정원 밖으로 갔었고요. 뒷뜰로 또는 실용적인 어떠한 것도 했고 손으로 막 뭐도 짜고 했겠지. 물건도 만들고. 하지만 주로 나는 포포 할아버지가 시간을 보냈던 것을 기억한다. 미주 저가 스펜드 시간 ing 우리와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이야. 그는 이야기를 listen to 들어줬고 우리에게 만화책도 읽어주고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도 사용했고요. No way, 호세, 또 no kidding 이렇게. 자, 이것들이 항상 우리를 웃게 만들었다. 이렇게. 사역이지? 자, 매우 놀랍게도 한 번도 우리는 할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 한 번도 우리가 할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 돼. 다시 할까? 다시 하자. 다시. 한 번도 우리가 듣지 않았다 이렇게 하자. 그치? 들었다라고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미주척하고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가 우리를 사랑한다. 그가 우리를 자랑스러워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난 들어본 적이 없다. 그치? 그래서
나 때문에 한 적이 없다, 들어본 적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비추치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 이유는 좀 더 설명할게요 이제. 자, 8번에 하지만 우리가 항상 알았다. 정확하게 그가 느꼈던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느꼈던 것을 알았다는 말은 그의 사랑은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치? 우리 모두는 극단적으로 슬펐지. 할아버지께서 패스어웨이 돌아가시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매우 슬펐지만 하지만 나는 또 기뻐. 내가 그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나와 함께 영원히 갖고 있어서 또 기쁘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죽어서 기뻐서가 아니라는 거. 그잖아. 기억을 갖고 있어서 기쁜 거다. 자, 내용은 이거기 때문에 내용 엄청 쉬워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도 어법 문제였으니까 어법적인 부분도 잠깐 보면 여기 seen이라는 단어가 출제되어 있는데 의미상의 주어가 요거란 말이야. 얘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pp 쓰는 것이 맞다. 보여지는 거니까 pp다. 다음 두 번째는 여기 spend 시간 ing 동명사 관용 표현도 시험 그 교재에 출제되어 있고 다음 여기 있는 거 위치도 출제되어 있거든요. 관계대명사. 선행사는 funny expressions를 가리킵니다. 얘가 선행사예요. 그리고 요거일 수도 있습니다. funny expression 다시 말하면 요거 가로친 부분이 선행사라고. 그래서 위치는 맞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답이 4번인 건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우리 교재에서 heard라고 되어 있거든요. 답이 4번이 틀렸어. hear이 답인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부정어 도치 다음에 의문문 형태로 쓴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 그럼 의문문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자, not부터 once가 부정어야. not once가 부정어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 동사 과거일 때 did가 나오지 않냐? 원래가 we heard였단 말이야. 근데 이걸 부정문으로 바꾸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대로 하면 did we 쏘아서 이거 동사 원형으로 바뀌잖아. hear로. 그래서 did we hear가 이렇게 된 거야. 그지? 이제 이게 어법 문제다. 이건 서술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야 될 거야. 일단 이렇게 말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학교 시험에서도 이번 중간고사 때 도치구문 나왔더만 선택지로. 도치구문 냈더만. 다음에 여기 있는 거 what 실제 시험 문제 있고요. 선행사 없고 펠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what이 같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법으로. 넘어가 되지? 자, 다음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지금 우리가 5분 남았어요. 우리 5분 남았어.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 가 이 글의 주제고 내용도 엄청 쉬우니까 간단하게 보고 퇴근합시다. 이제 우리는 무시한다. 작은 변화를. 왜냐하면 작은 변화는 matter,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만약 너가 작은 돈을 지금 절약하면 너는 여전히 백만장자는 아니야. 그렇지? 만약 너가 스페인어를 1시간 오늘 밤에 공부했어. 너는 여전히 언어를 공부한 것은 아닌 거지. 1시간 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우리는 작은 변화를 만들긴 하지만 그 결과는 빠르게 오지 않는다. 그렇겠죠? 빠르게 오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슬라이드 백, 되돌아간다. 슬라이드 백, 되돌아가서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간다. 그러겠지? 변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인내심이 없는 거죠. 자, 느린 속도, 변화의 느린 속도는 쉽게 한다. 나쁜 습관을 깨는 것을. 다시 말해봐. 변화의 속도가 느리잖아. 그러면은 나쁜 습관을 깨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치? 그렇잖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린 거고 difficult로 hard로 고치는 거예요. hard나 difficult로 고치는 거예요. 3번이 틀린 이유야. 자, 만약 너가 건강하지 않은 식사를 오늘 하게 되면 그 규모는 많이 움직이진 않아. 큰 그 규모가 많이 움직이진 않아. 뭔 말이겠어요? 몸무게. 저울이 많이 움직이진 않는다고. 건강하지 않은 거니까 살찌는 움직이겠지. 하나의 의사결정은 무시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실수를 반복했을 때 매일매일 잘못된 의사결정을 따름으로써 반복해서 그럼 우리의 작은 선택은 나쁜 습관에 더해지게 된다. 그리고 많은 실수가 미스스텝이 실수 결국에는 문제로 이끌어지게 된다는 것도 이해되죠? 네, 내용도 안 어렵고